요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묘한 현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60대 분들 중에 예전만큼 친구를 만나지 않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동창회도 빠지고 경로당도 가지 않고 정기 모임도 슬그머니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우울증은 아닐까?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면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나며 스트레스 받던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직도 의무감으로 친구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챕터 1 친구 모임이 우정의 자리에서 비교의 자리로 바뀐 이유. 요즘 친구 모임에 나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오갑니까? 시작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값 이야기, 건강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한 근황 공유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은근히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손주가 영재라고 떠벌립니다. 집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자랑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 모임에 다녀온 후 집에서 괜히 우울해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친구 모임의 구조 자체가 비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정숙님은 올해 65세입니다. 20년 넘게 매달 만나던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5명이 모여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아파트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분은 괜히 속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샀는데 친구는 몇 억씩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초라해졌습니다. 다음 달 모임에선 다른 친구가 손주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영어 유치원 보낸다느니 피아노 영재라느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손주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손주 볼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모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누가 무슨 자랑을 할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분은 6개월 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 집안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친구들이 섭섭해할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과 비교할 일도 없고 괜히 속상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이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하고만 가끔 만납니다. 그것도 부담 없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나면 자랑도 비교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다 헤어집니다. 이게 진짜 친구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똑똑한 60대들은 깨달았습니다. 친구 모임이 더 이상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먹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나고 오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에 와서 괜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챕터 이 친구를 만날수록 통장이 먼저 늦는다. 퇴직 후 수입은 확 줄었는데 친구 만남의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밥값, 커피값, 술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은 들어갑니다. 한 달에 친구를 4-5번만 만나도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던 금액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퇴직 후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2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손주 용돈으로 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항상 같은 사람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 왠지 인색해 보일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착한 사람이 계속 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억울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친구 모임에서 돈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은 누가 낼까? 또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며 만나는 자리가 과연 즐거울까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이명희님은 올해 68세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4명과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때로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월급이 끊기니 생활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기에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빠듯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여유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안 나가면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식당 한 번, 카페 한 번, 이렇게 2-3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때마다 계산이 애매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큰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걸 탔습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좋은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한 끼에 2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부담 없는 금액이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계산할 때가 제일 난처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핸드폰만 보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결국 그분이나 또 다른 착한 친구가 계산을 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매번 반복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계속 내는 걸까? 친구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자기가 내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달은 친구 모임에만 3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생활비 장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보다 친구 만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장난감도 사주고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 모임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던 걸 1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도 비싼 식당 대신 집 근처 저렴한 곳을 제안했습니다. 카페도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 작은 찻집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자주 안 만나냐고, 왜 맨날 저렴한 곳만 가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억지로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해지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만나고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만큼만 씁니다. 똑똑한 60대들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돈을 쓰는 건 우정이 아니라 손해라고 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비싼 식당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서 만나도 좋은 법입니다. 챕터 3 험담하는 자리에선 반드시 내가 다음 차례다. 친구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안 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요즘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추측이 오갑니다.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가 보다.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식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과거 실수까지 들춰냅니다. 누군가는 그게 험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맞장구를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남의 불행이 내 위안이 되는 묘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앉아 계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은 안 해도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 구조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듣는 험담은 다음 모임에서 내 이야기가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자님은 올해 70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20년 넘게 나갔습니다. 친한 친구 6명이 모여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좋아서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병원 치료를 받느라 몇 달간 모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걱정했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돌봐주지 않는다며 평소 자식들한테 잘못했으니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듣고 있다가 이상했습니다. 아픈 친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잘못을 찾아내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듯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 봐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또 다른 친구가 타깃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임에 나온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느니 돈 관리를 못했다느니 평가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모임이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앉아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음엔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모임에 안 나가면 나도 똑같이 뒷담화의 소재가 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던 게 후회됐습니다. 나도 그 험담의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우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모임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나가지 않으면 자기 험담거리가 될 게 뻔했기에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한두 번 빠지고 연락도 늦게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할까 봐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그 친구들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에서 그분 이야기가 나온다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난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하고만 가끔 만납니다. 그 친구와는 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 줍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험담이 없는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이제야 느낍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알아차렸습니다. 험담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 자기도 그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챕터 4 60대 몸은 사람 만날 체력이 아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루에 약속 2-3개를 잡아도 끄떡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한번 무리하면 며칠을 앓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피곤합니다. 외출 준비하고 이동하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특히 술이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술 한 잔이 간에 남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도 친구 만나고 나서 며칠간 피곤하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집에 와서 바로 누워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사람 만날 체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동수님은 올해 72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창들, 동네 친구들까지 만날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에 서너 번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돼서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할까 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억지로 걸었고 속이 안 좋아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따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비틀거렸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내려가는데 혼자 뒤처졌습니다. 민폐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기름진 음식에 소주까지 마셨습니다. 다음날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과음과 과식을 삼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나면 왜 맨날 아플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아니라 몸만 축내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건강에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리한 만남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등산이나 술자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할까 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무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거절하니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건강 챙기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억지로 따라올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몸 상태에 맞춰 만남을 조절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만 나가고 피곤한 날은 쉽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해줍니다. 만나는 횟수는 줄었지만 만날 때 더 편안합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선택했습니다. 사람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기로 말입니다. 친구 만나고 며칠씩 앓는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오래 살고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챕터 5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만나야 즐겁고 사람과 어울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소중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만약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미경님은 올해 67세입니다.
평생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은 불안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번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깊은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누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조심하고 누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내 생각은 말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맞추기만 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19가 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갑갑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걷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게 더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을 다시 읽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은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우울증은 아닌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내 선택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보고 싶은 친구 한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담 없이 짧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이 자유를 알게 된 순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과 있는 게 외로운 겁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계속 의미 없는 관계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똑똑한 60대들이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비교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돈 낭비하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수십 명의 얕은 친구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이 있다면 용기 내서 거절하십시오.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